안녕하세요. 리뷰생활 나연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타 스튜디오의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요. 지금처럼 샷건 마이크는 실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촬영할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구매하실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랑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SGC 600 모델이랑 그리고 지금 리뷰할 마타 스튜디오의 C22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22의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타 스튜디오의 C22 모델은 단일 지향성 모델입니다. 이 한 방향에 있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가 캐치를 해내겠다. 이런 게 바로 샷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각종 다양한 촬영에서 이 샷건 마이크를 꼭 달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수음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다른 기타 외장 레코더를 통해서 따로 수음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싱크를 맞춰야 되는 케이스도 생기지만 이 외장 레코더가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샷건 마이크를 먼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고, 샷건 마이크는 메인적인 역할과 백업적인 역할 둘 다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에는 정말로 필수적인 장비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대박이에요. 파우치가 있어요. 오, 야, 이 파우치만 보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구매 각입니다. 파우치 주는데 없는데. 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내부에 이렇게 폼 타입으로 맞춤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넣어도 흔들릴 걱정 없이 아주 잘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 본체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 옷을 입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오, 이게 지금 쇠로 돼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게 쇠로 돼 있어야지 일단은 부셔질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 딱 쇠 느낌이에요. 그리고 폼 타입 윈드 커버입니다. 폼 타입. 예, 스펀지 타입이고요. 그리고 쇼크 마운트입니다. 쇼크 마운트는 여기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 하슈에도 꽂을 수 있게끔 하슈 어댑터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퍼 있는 부분에 퍼 타입 윈드 실드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이 퍼 타입 윈드 실드가 진짜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 때는 이 폼 타입 윈드 실드로는 절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바람을 못 막습니다. 이 퍼 타입하고 폼 타입의 바람을 막는 정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퍼 타입 윈드 실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여기 검은 띠가 3개, 그리고 검은 띠가 2개, 4극, 3극, TRS, 검은 띠 2개, 3극은 TRS고요. 이 검은 띠 3개, 4극은 TRRS, 팁, 링, 슬리브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명칭만 다르지 한국에서는 보통 3극, 4극 이렇게 불리고 TRS, TRRS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개. 이거는 TRS. 이 3극과 4극은 가장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4극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까지 되죠. 그래서 하나당 전원 왼쪽 오른쪽 마이크 4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극이고, 그리고 전원 왼쪽 오른쪽 마이크 없는 건 3극.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이어폰에 마이크가 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띠가 2개인 3극을 사용했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까지 다 되니까 이렇게 TRRS 4극으로 단자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 그래서 요 케이블 2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케이블을 보통 3극짜리 TRS만 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스마트폰에 연결을 못해요. 또 이 변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준 건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구성은 다 봤어요. 이제 제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에 연결해서 비교해서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럼 아이폰은 어떡하냐, C타입은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일단은 3극 4극짜리 이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TRRS랑 TRS 3극은 이 마타 스튜디오 샷건 마이크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검은 띠 3개짜리 4극 TRRS는 라이트닝 변환 젠더에 꽂아주시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꽂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통 C타입이잖아요. 그래서 C타입 변환 어댑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타 스튜디오에 변환 젠더를 사용하지 않고 샷건 마이크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이쪽 TRS 띠 2개짜리 3극 TRS랑 이쪽에는 라이트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변환 어댑터를 한번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뭐 정품 젠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극 3극에다가 정품 변환 어댑터를 장착하시고 스마트폰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난 그게 귀찮다, 무조건 한 방에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라이트닝과 TRS로 이루어진 케이블을 구매하셔서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한번 어댑터를 거치게 되면은 뭐 잡음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쪽 선 하나나 이쪽 선 하나나 둘 중에 하나가 단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거를 사용하셔야지 뭐 단선된 것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잡음도 노이즈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장착시키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쇼크 마운트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쇼크 마운트 여기에 보시면은 홈이 파져 있죠. 이 홈이 파져 있는데 이 샷건 마이크를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이 마타 스튜디오 샷건 마이크에 보면은 이 홈이 2개 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쇼크 마운트 홈을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 쇼크 마운트의 역할은 뭐냐, 카메라에 매달고 이제 움직이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핸들링 노이즈라고 마이크의 어떤 외부에 이렇게 접촉이라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마이크에 그런 잡음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마이크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음성으로 변화를 시키는 건데, 이 작은 진동에도 그걸 잡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크 마운트는 충격으로부터의 그 소리를 전달하는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많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퍼타입 윈드실드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얘는 장착시키는 게 매우 쉬워요. 그냥 앞에다가 뿅 껴주시면 돼요.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다 가려지게끔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샷건 마이크 완성입니다.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 퍼타입 윈드 실드가 꼭 필요가 없으니까 이 폼 타입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폼 타입일 때랑 퍼 타입일 때 음색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귀찮으니까 이 퍼 타입으로 그냥 끼고 다니시면 되고, 이게 막상 꼈을 때 조금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집중된다 하셨을 때는 이제 폼 타입으로 바람이 많이 안 불 때는, 근데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이걸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소리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 타입 윈드실드 바람이 불 때는 필수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촬영하려는 디바이스, 카메라냐 스마트폰이냐에 따라서 케이블을 다르게 해서 장착을 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카메라의 비교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마타 스튜디오는 3극 TRS가 장착이 되고요. 카메라도 3극
TRS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검은 띠 2개짜리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역자고 하나는 일자인데 뭘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장착해보시고 최대한 선이 안 꺾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샷건 마이크 쪽은 이렇게 길게 선이 기역자가 아닌 걸 연결을 하고요. 카메라 쪽에는 이렇게 기역자를 많이 연결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은 카메라의 기본 마이크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작고 그리고 주변 소음도 많이 들어가게끔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샷건 마이크를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마타 스튜디오 C22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고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 내장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는 제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고 볼륨도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잡음도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 거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샷건 마이크 하나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브이로그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한 팔로 닿는 위치에서 보통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샷건 마이크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제 앞에는 마타 스튜디오의 C22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탁스타의 SGC600 모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셋 다 샷건 마이크고 이 SGC600 모델만 조금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앰프가 내장이 돼 있어서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데시벨 조정도 없이 0데시벨로 해놓고 로우컷 기능도 꺼놓고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초지향성 마이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이제 XLR 타입이고 세팅이 더 들어가야 되고 초지향성은 일반 샷건 마이크랑 이제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샷건 마이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하신 게 마타 스튜디오의 C22 모델이랑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타 스튜디오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의 거리는 동일하고 화각 또한 24mm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리는 2m에서 2.5m 정도가 되고요. 지금은 마타 스튜디오로 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의 거리는 동일하고 화각 또한 24mm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리는 2m에서 2.5m 정도가 되고요.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탁스타 SGC600 모델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의 거리는 동일하고 화각 또한 24mm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리는 2m에서 2.5m 정도가 되고요. 지금은 탁스타 SGC600 모델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 제품들의 음색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카메라 세대로 샷건 마이크 3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은 카메라 세대로 샷건 마이크 3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은 카메라 세대로 샷건 마이크 3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카메라 비교 소리는 잘 들어보셨죠? 이제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소리가 잘 수음되는지 제가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타 스튜디오에서 감사하게도 스마트폰용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미니파 2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뭐 타임랩스도 많이 찍었고 원래 사용하던 삼각대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이거를 많이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이 장착했을 때 이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클립 2 제품입니다.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스마트폰 그립 중에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까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 또 메탈로 되어 있어요.
대신 무게감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단단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야지 이걸로 스마트폰을 꽉꽉 잡았을 때 벌어지거나 부셔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나사선으로 돌리게끔 돼 있거든요. 이 돌리게끔 돼 있는 게 가장 튼튼한 스마트폰 그립이에요. 스마트폰 클립이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미끄럼 방지 홈이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고무와 나사 돌리는 요걸로 돼 있는 경우 가장 튼튼합니다. 이걸 꽉 조여 주셔야 돼요. 꽉, 진짜 꽉 조여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떨어뜨려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꽉 조여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조여지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들고 있는데 옆으로 그냥 쑥 빠져요. 쑥 빠지거나, 이 앞에 홈이 없는 제품 있으면은, 홈 없으면은 이렇게 끼려니까 툭 떨어지고, 여기 뒤에서 톡 쳤는데 폭 빠지고, 와,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홈이 있어야 되고, 홈에 맞춰서 잘 장착을 시켜 주시고, 나사 꽉 조여 주시고, 이렇게 되면 베스트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살 때 저는 막 만 얼마 넘게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타 스튜디오 건 보니까, 가격 보니까 10,000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굉장히 착한데, 야, 그렇다면 요 옆에, 와, 여기도 있어? 대박. 제가 뭘 봤냐면 요 양옆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을 봤거든요. 대박. 4개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핫슈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니팟 1,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셀카봉처럼.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퍼타입 윈드실드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폼타입은 완전 바람소리 이런 소리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야, 멋있다. 마타 스튜디오 미니팟 1, 2. 돌리는 거 굉장히 괜찮은데? 보레드 돌리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레드도 느낌 괜찮고, 그리고 삼각대. 맞아요. 여기에 홈이 있으면은, 제가 옛날에 요렇게 생긴 거 늘어나는 거 많이 썼거든요. 우와, 아주 좋습니다. 튼튼해. 좋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걸 눌렀을 때 요게 있어야지 얘가 밑으로 이렇게 안 눌려요. 안 눌리는 게 왜 중요하냐, 무거운 게 있으면은 혹시라도 여기다 무거운 걸 달았을 경우에는 이게 또 눌리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도 안 눌리는 게 딱 중심 잡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양호하고, 오케이. 여기 밑에 미끄럼 방지도 있고, 생각보다 여기 밑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얘가 무게 때문에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리고 딱 잡았을 때 한 손에 딱 감기는 이 그립감, 그립감도 괜찮고, 요 위에 나사선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캡 있거든요. 전 이런 거 매우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거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 클립 2 이거를 장착시키시고, 나는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사용하지 않는데, 난 좀 괜찮아, 핸드폰 여러 개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심히 들고 다니시는 타입이시면은 요렇게 여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클립으로도 충분한데, 나는 이거를 막 좀 이렇게 화려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돌려서 조일 수 있는 이 클립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2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밑에 삼각대 다리 차이입니다. 얘는 이제 문어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꺾여서 마음대로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대신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인 대신에 얘보다는, 얘는 누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누르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눌러도 안 내려가죠. 대신에 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플렉서블 하진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얘도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런 거는 2개 있어도 돼요. 이런 거는 저는 삼각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니 삼각대는 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골라서 쓰는 그런 맛도 또 좋습니다.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스마트폰 이제 이런 삼각대 최초로 샀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셀카봉 형식의 삼각대를 사용했었어요. 이거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대신 이렇게 늘렸을 때 이게 바람이 진짜 세게 불면 넘어가기도 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가장 길게 늘렸을 때는 마타2랑 1 높이 비교, 네, 이 정도 되죠. 한 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낮췄을 때는 가장 낮게 잡았을 때는 역시나 자, 요 반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클립2랑 마타1의 결합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를 늘렸을 때 샤 늘렸을 때는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브이로그를 한다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웠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타2도 결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네, 이제 해가 지고 있어서 노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여서 야간에도 아주 깨끗하게 촬영할 수가 있지만, 저는 다음에 촬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어서 스마트폰에 샷건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뭘 어떻게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 13 프로로 그냥 녹음을 하고 있고요. 소리가 어떻게 수음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게 되면은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여기에 퍼 타입의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시켜서 바람 소리도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이폰의 기본 카메라로 녹음할 때랑 많이 잡음도 줄어들고 좀 더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랑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거리라면은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담기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샷건 마이크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지금은 마타 스튜디오에서 나온 C22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마타 스튜디오에서 나온 TRS2 라이트닝 케이블로 직접 아이폰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아까보다는 소리도 훨씬 또렷해지고 선명하게 들리시죠? 이게 샷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장비들은 이렇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로 녹음이 되는데,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은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소리를 잘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구매한 마이크가 바로 이 샷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마타 스튜디오에서 나온 C22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마타 스튜디오에서 나온 TRS2 라이트닝 케이블로 직접 아이폰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아까보다는 소리도 훨씬 또렷해지고 선명하게 들리시죠? 이게 샷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장비들은 이렇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로 녹음이 되는데,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은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소리를 잘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구매한 마이크가 바로 이 샷건 마이크입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은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타 스튜디오의 C22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가장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브랜드, 가격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소리를 들어보신 다음에 본인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을 잘 찾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